그 표현이 뭐가 됐던 월세가 됐던 시세 차익이 됐던 아니 입지가 됐던 구조 다 하나야.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할 때 내지는 이 모든 것들이 A급일 때 임대 보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반갑습니다. 영유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대 보장에 대해서 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임대 보장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내 입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 임대 보장해 준다는 게 사실은 한동안 막 유행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 보장한 지는 11년 차 정도 됐고 만 10년이 됐고 11년 차 정도 됐는데 임대 보장이 사실은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잖아. 신경 쓰지 않고 임대를 보장해 줘. 공실이든 연체든 상관없이 임대료를 준다면 하나도 신경 쓸 게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악용한 사례들도 많았고 예를 들어 십몇 년 동안 제대로 한 사례는 나는 못 봤어. 우리처럼 지금까지 십몇 년 넘게 10년 넘게 해온 경우는 못 봤어. 그러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뭐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 수익 보장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임대 보장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잘 운영해서 보장하겠다. 분양형 호텔이나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이 잘 운영해서 보장해 준다는 거거든. 근데 부동산의 근본적인 수익은 운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관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관리랑 운영은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해서 보장해 주는 것과 이걸 그냥 이걸 관리해서 임대료가 보장되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 근데 부동산에서의 수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잘해서가 들어가면 안 돼. 운영을 잘한다는 거는 사업의 영역이거든. 사업의 영역은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삼겹살집을 해. 삼겹살집 잘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벌어. 그런데 내가 저기서 또 차릴 거야. 근데 저기서 차리면 내가 얼마씩 보장을 줄 테니까 얼마씩 투자해. 그래서 여러 개를 늘렸어. 그래서 어느 순간 망하지. 왜? 이거는 보장이 안 되거든. 물론 세상에 보장이라는 거는 뭐 100% 보장이라는 건 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맞지. 그렇지만 운영을 잘 하고 못하고는 또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부동산의 수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기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양형 호텔 이런 거는 운영 능력이 그거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고 부동산의 수익이라는 거는 임대료가 기본이고 임대료가 보장이 되려면 위치가 좋아야 되고 구조가 좋아야 되고 인테리어 이 내부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얘기가 임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와 사실 일맥상통해. 부동산에서의 월세 수익이나 아니면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라고 누군가는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임대 수익이 맞고 누군가한테는 시세 차익이 맞고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은 다 틀렸어. 예를 들어서 난 사람을 보는데 난 제 오른팔이 좋아. 나는 제 오른다리가 좋아. 나는 제 뭐 머리가 좋아.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의 뭐 하나하나를 갖고 그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부동산의 수익이나 부동산의 우량한 모든 것들은 그 표현이 뭐가 됐던 월세가 됐던 시세 차익이 됐던 아니 입지가 됐던 구조 다 하나야.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할 때 내지는 이 모든 것들이 A급일 때 임대 보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 보장을 그냥 내가 운영을 잘해서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물론 부동산도 경기에 따라서 내지는 그 임차인이 어떤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 하지만 운영 능력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과는 천지 차이지. 물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경기가 지금 안 좋아. 테헤란로 대로변에 메인에 있는 건물들이 비어 있냐고. 지금 공실이 많다고 하지만 꼬마 빌딩 중에서도 지금 공실인 곳보다 만실인 곳들이 훨씬 많아. 괜찮은 위치에 있는 곳들은. 그러면 다 영향을 받지. 지금 공실 많아. 그래서 지금 강남의 공실이 20% 30%야? 그렇지 않아. 많아봐야 5% 내외일 거라고 따져보면 중소형 빌딩까지 다 따져보더라도 그러면 5%면 많은 거잖아요. 그거 살 거면 그 비어있는 거 살 거면 그 사람 말 듣는 게 맞아.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 비어있는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량한 부동산까지 평가 절하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난 생각하거든. 사실 얘랑 얘는 다른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 어떤 건 할인하고 어떤 건 할인 안 해. 할인하는 게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데 얘도 할인해 주세요 하면 할인 안 해줘. 왜? 얘는 유통기한이 이틀 남았고 얘는 일주일 남았으니까. 같다고 보지만 다른 거거든.
근데 얘 때문에 얘를 평가절하한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는 보통 사람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도 느껴져. 왜냐하면 지금 안 되고 있는 어떤 지역이야. 그럼 그 지역은 안 될 수 있는 지역이구나. 지금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그렇게 되겠구나.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으면 또 비슷한 상황이 와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임대 보장이라는 건 그만큼 그 위치랑 구조랑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하는 거지 무턱대고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지금이야 뭐 임대 보장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임대 맞추기가 힘들고 임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의 세입자가 많이 나가고 해서 감당 안 되면 어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합당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거는 사실 저랑은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은행도 예금하면 100% 보장합니까? 5천만 원까지 보장해요. 잘못되면. 그쵸? 그럼 은행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그 은행에서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겠죠. 그쵸? 은행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걸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그만한 신뢰를 갖고 있고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강남 빌딩을 십수년 넘게 했는데 이상한 것까지 다 보장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이상한 거를 애초에 시작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보장한다는 게 아무 건물이나 갖고 오면 보장하겠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제가 한 건물들을 보장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한 건물들을 보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입지를 엄선한다는 얘기예요. 입지를 엄선하고 그만큼 신경 써서 짓는다는 거가 결론적으로 임대 보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무조건 해줍니까? 내지는 만약에 그렇게 많이 나가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소장님, 임대를 보장한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일단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보통 건물을 사면 임대가 가득 차 있는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쭉 갖고 가는 경우 내지는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거나 이 세 가지잖아요. 건물을 살 때는. 그러면 임대가 가득 차 있는 건물 사면 그거는 뭐 보장하고 할 자시고가 없죠. 근데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했을 때는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물은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하면 그런 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를 가득 채우고 나서 잔금을 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잔금 전에 보장해요. 그러니까 만실이 된 건물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 관리를 임대 보장 형태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건물을 내가 갖고 있다가 세입자가 연체를 하거나 공실이 되더라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임대 보장. 건물을 갖게 되면서 임대 보장이 있고 건물을 소유하면서의 임대 보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관리가 있고 책임 관리가 있는데 책임 관리가 임대료를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호텔을 분양하거나 그럴 때 계약할 때 5년간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고 분양하는 거 여기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책임 관리를 해서 임대료를 보장해준다 계약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매년 갱신합니다. 본인이 중간에 직접 하고 싶거나 뭐 다른 데서 하고 싶거나 하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매년 갱신해서 임대 보장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임대 관리를 몇 년 한 거예요? 임대 보장을 해서 관리한 거는 지금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1년 차고 만으로 10년 됐죠. 그래서 물론 임대 보장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한 다음에 리스크가 크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상황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손해도 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임차인이랑 뭐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막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이 대부분의 일들을 그 소유주들은 몰라요. 왜요? 일단 첫 번째로 임대 보장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뭐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대응해서 해결하고 그 문제가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그 결과를 소유주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왜 알려주지 않냐면요,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싶은 분들은 얘기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유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뭐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마다 우리가 갱신해서 임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할 생각이고 그리고 뭐 대를 이어서 할 생각이에요. 그럼 회원분이
이제 그만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임대 관리, 임대 보장을 하는데 손해가 난 적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네, 근데 그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그치. 별일 다 있잖아요. 그치. 근데도 이걸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임대 보장하면서 손해를 보면 그 손해 금액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이상씩 손해가 나는데 그 손해가 나면 내가 불편한 거는 사실 정신적으로 불편하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건 아니긴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겪어서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어.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어. 우리나라 1등을 해야 되겠어. 우리나라 1등을 하려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 분야에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득이 되게 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야. 이 생각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건물을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익도 있을 거고 편한 관리도 있을 거고, 그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마디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고 싶어야. 그걸 하게 해주면 돼. 그러면 그걸 하게 해주려면 내가 그만한 시스템을 갖춰야 돼. 그만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내가 그만한 경험을 가져야 돼. 그만한 경험을 가져야 되고 그 경험에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야. 손해가 나는 거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시스템화가 되면 거기에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거고 거기서 더 이상은 그런 실수가 안 일어날 거란 말이야. 초반에는 그런 손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란 말이야. 그게 되면 과연 누가 강남에서 내지는 서울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건물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사지 않을 수가 있겠어? 우리를 통해서 갖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데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관리를 다 해주고 A급 빌딩만 갖게 해주고 그 관리까지 정말 요만큼도 신경 쓰지 않게 해줘.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지.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걸 선호하고 사? 그리고 중고로 그걸 팔더라도 왜 더 높은 값을 받아? AS가 되고 수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게 보장되잖아. 그걸 사면서 편하니까. 낮은 가격에 뭔가도 있어. 근데 그건 불안하잖아. 그런 걸 원치 않아. 부동산에서도 난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벽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임대 보장을 한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건물 한 개만 경험할 수도 있어. 내지는 2개, 3개 경험할 수 있어. 나처럼 40개 넘게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뭐 몇백 개를 했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데요. 그건 좀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하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전혀 달라. 거래를 한 것과 실제로 처음부터 선정하고 명도하고 철거하고 짓고 임대 관리하고 이거를 40개 넘게 한 거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40개 넘게 하면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한 거의 경험은 이 거래만 한 것과의 경험과 비교하기는 많이 어렵지.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택시를 30번 타본 것과 30대의 차를 갖고 관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지. 그치. 요금 내고 나 택시 30번 타봤어. 나 30종류의 차를 다 타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까지 쭉 그것도 책임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 10년을 넘게? 이것과 비교하기는 어렵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고 그 시스템을 우리 회원분들은 활용하게 되는 거지. 편안하게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뭐 임대를 보장한다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의 핵심은 그냥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확실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가 서울대를 갔어. 그 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 거 알지?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을 거야. 우리 학창시절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을 거고 암기 능력도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괄돼서 같다라고 끝나는 거잖아. 이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것부터 얼마나 힘든 일까지 해주시고 있는지. 사소한 거는 이제 임차인의 뭐 불편사항, 뭐가 안 돼요, 전구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어때요, 뭐 하수구가 막혔어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연체를 하거나 공실이 되거나 내지는 세입자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불편함을 소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갇혀져서 그거에 맞게 이제 행동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한다고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한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중에 정말 어려워져서 책임 못 지면 그런 상황을 만들진 않겠죠. 그리고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대를 보장하고 이런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건물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건물을 사는 분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엉뚱한 선택을 하면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고 좋은 선택을 하면 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방관자에서 훈수를 두는 역할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써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편. 그냥 친한 친구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부모 자식보다 더 강력한 상황. 잘못되면 손해를 제가 먼저 보겠죠. 부부다. 네, 부부는 이제 갈라설 수 있지만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상황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제 노하우와 실력 100%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장이 된다,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